나이트 케어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르면 피부과에 안 온다라고 피부과 의사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피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요.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도 억제하고 세포가 늙지 않게 항산화 기능도 있고 피부에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필요한 특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매일매일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피부과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실루엣 클리닉의 김보선 원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공이라고 하면은 모공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 구성물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모공 옆에 피지샘이 매달려 있거든요.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피지가 모공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모공에서 피지 분비가 계속 쓰이게 되면서 그 터널이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공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지성인 분들, 여드름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모공이 이제 어렸을 때도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더 모공이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햇볕도 보죠, 스트레스도 받죠, 세포 노화도 되죠. 거기 안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모공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 밭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면 모공도 탄력 없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결국 주름에 맞춰서 가로 모공이나 세로 모공 이런 식으로 모양이 더 물방울 모양으로 길어지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모공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되고 더 못생겨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 모공이 좋아지려고 집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바르면 모공이 좋아질 거야 하는 광고로 해서 어떤 제품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코팩이라든지 되게 강하게 스크럽을 하신다든지 이런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모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잠깐 뭔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피부에 자극이 되어서 모공이 점차적으로 벌어지게 되거나 피부 장벽이 더 약화돼서 더 좋아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 생활 습관에 관련된 건데, 클렌징이 잘못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안하시냐고 제가 모공이 고민되신 분들에게 대부분 다 물어보면 다 방법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중 세안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 세안도 이제 클렌징 밤으로 하시는 분들 있고, 워터로 하는 분 있고, 밀크로 하는 분 있고, 그냥 폼 클렌징 세안 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라든지 모공 속에 이제 피지가 끼면서 피지가 딱딱해지면서 걔네들이 공기 중으로 산화돼서 노출되게 돼서 까맣게 그 피지가 보이는 상황이 지금 블랙헤드인 거고요. 걔네들이 각질이 덮여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여드름처럼 솟아나와 있는데 염증은 아닌 상태, 그게 화이트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모공을 점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모공이 발달되신 분들은 지성 피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광노화라고 하죠. 일반 피부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 노화가 되면서 모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 특히나 모공 확장증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동하시고 선택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에스트라 더마 UV 프로 제품인데요. 이지 워시 타입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저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가 되는 화학 성분으로 이제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에 흡수가 되고 거기에서 화학 성분이 이제 그거를 흡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건데, 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유기자차에 좀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자차는 피부에 벽돌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점은 발랐을 때 바로 효과가 생성이 된다.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를 쓰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 하지만 무기자차는 또 백탁 현상 그리고 발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백탁 현상이라든지
유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세 번째 장점은 이지 워시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지 워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오일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도 폼 클렌징으로도 이 자외선 차단제가 잘 씻겨 나간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갑자기 블랙헤드를 보고 거울 보고 쭉 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밀어서 짜게 되면 결국은 모공에 손상을 입히게 돼서 결국 재생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팩이라든지 너무 심한 스크럽을 한다든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모공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공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메이크업 안 지우고 이런 분들 정말 취약하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모공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경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자꾸 덧바르시거나, 그리고 자기 피부는 피지가 많은데 바셀린이라든지 무슨 오일 종류를 계속 덧바르신다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좋지 않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5가지 글자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피자오레비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피지 생성을 줄여주고 피지샘을 잘 청소하자인데요. 자, 피지 생성을 어떻게 줄여주냐.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음식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버터라든지 크림 종류의 음식들이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오일 뭐 이런 걸로 조리된 음식들, 그런 것들 좋지 않겠고, 당연히 곱창이나 삼겹살, 등심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일단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지샘 잘 청소하기, 클렌징 오일로 씻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피지샘의 농도와 클렌징 오일의 농도가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워터로 하면 오일이 잘 안 닦여요. 밤으로 하면 너무 딱딱해서 녹이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에 성급하게 씻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일은 오일로 상대를 해야 오일을 씻겨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적합한 클렌징 오일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자오레비의 두 번째 자인데요. 자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기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게 되면 광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지는 것은 우리 피부 나이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3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침에 열심히 바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보통은 자외선 차단제는 3시간에서 4시간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절기 그리고 봄 이럴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바르고, 그 다음에 점심에 한번 바르고, 오후에 퇴근하시기 전에 한번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오레비 중에서 O인데요. O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일 클렌징이에요. 오일 클렌징은 어떻게 씻느냐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마른 손으로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롤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을 부으시면 안 되고 물을 살짝 손가락을 적셔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이제 내 피부의 오일과 그 우리가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모공 속으로 클렌징 오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거기까지가 클렌징 오일의 첫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폼 클렌징까지 해서 이제 클렌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자오레비 중에서 레인데요. 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의약품으로 얘기하면 뭐 트레티노인이라든지 디페린 겔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종류가 레티놀인데,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유도체로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면은 피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요.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도 억제하고, 세포가 늙지 않게 항산화 기능도 있고,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게 항염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있어서 예전에 바르면 피부과에 안 온다라고 피부과 의사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우리 피부에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필요한 특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피지 생성도 많이 억제하고요. 모공이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가를 톡톡히 해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자오레비 중에 5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어떤 거 바를까?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이런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민 C, 페룰릭 엑시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의 지질 친화도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산성 pH 2에서 5 정도 사이에 돼서 우리 피부에 좀 더 흡수도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비타민 C의 어떤 가공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그 성분이 가장 우리 피부에 비타민C 흡수도를 올려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홈케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피자오레비로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정리 내용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티바 A는 현재 단종되었고요. 1세대 트레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는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는 디페린 겔 0.1% 제품이 나와 있고요. 디페린 겔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발랐을 때 상당히 자극감이 없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피부가 많이 예민하거나 자극을 많이 느끼거나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레티노이드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아크리프 크림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을 목적으로 해서 요즘에 처방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좀 장기간, 좀 자극 없이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피부과나 이런 가까운 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밤에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처음 스타트할 때는 면봉머리 기준으로 해서 면봉의 반개 2분의 1 사이즈만 조금만 발라서 이제 예민한 부위를 피해서 이쪽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발라보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면봉머리를 하나로 이제 증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디페린 겔은 면봉머리 2개까지도 증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되냐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 마지막에 크림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세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습이나 재생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시면 되고요. 좀 덜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습크림에다가 레티놀을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한 다음에 피부에다 바르시고요. 여드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안티에이징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크리프 크림이 좀 더 적절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크리프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원펌프 사용이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인 피부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요. 2분의 1 정도만 퍼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레티노이드 크림 단계에서 소량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적응이 됐다 하면은 이제 추후에는 조금 더 이제 원펌프까지도 증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미 억제시킬 수 있는 연고는 이미 기미가 자리가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능성 성분을 써도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를 못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전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 피부과에서 처방전 받는 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하이드로키논 들어가 있는 연고를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 저농도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하이드로키논은 가장 낮은 농도의 연고는 2%의 멜라토닌이라는 동화제약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히드로키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농도부터 접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멜라토닌 먼저 발라보시고 적어도 한번 스타트를 하면 2달에서 3달 정도는 좀 바르셔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범위가 넓거나 좀 더 기미가 생긴 지 오래되셨거나 고착화되신 분들은 좀 더 농도를 높여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4% 멜라노사 크림도 있고요. 도미나 크림 많이 들어보셨죠? 태극제약 제품인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까만 통에 들어있어서 어머님들 많이 바르셨었는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르시면 그래도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씻어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더 이거보다 더 좋은 성분, 좀 더 효과적인 거, 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처방전이 좀 필요한데요. 멜라논 크림이라고 제가 처방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멜라논 크림은 히드로키논이 좀 더 높아요. 5%까지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기미가 좀 고착화됐고 우리가 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받자니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그 연고를 한 3개월 정도 발라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좋은 영양제 원장님 뭐 드시냐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콜라겐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초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500kDalton 미만의 정말 초저분자의 콜라겐을 액상형으로 저는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하고 콜라겐은 적어도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미백, 피부의 주름 이런 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먹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에만 필요한 성분이 아니에요. 콜라겐이나 비타민은 혈관이라든지 우리 인체 내의 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아팠을 때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건강한 상태일 때 예방적으로 먹는 목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게 콜라겐이랑 비타민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처음에 간단하게 물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피지가 좀 있거나 좀 그러면 폼 클렌징, 약산성으로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비타민 C, 페룰릭 액시드를 얼굴에다가 스킨 단계에서 많이 침투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르고 착 하고 다른 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적어도 1분 정도는 시간을 둬요. 근데 너무 바쁘면 다른 볼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넉넉히 바르고 다른 볼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전 아침에는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좀 바르고 있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부 미백도 도움되고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고 트러블 억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유익한 성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제품 사용하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한율의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고농축 들어가 있는 세럼을 바르기도 하고 거기에 수아비스의 브릴리언트 에센스 세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크림 발라야 되잖아요. 크림은 저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발라요. 그래서 판테놀도 비타민 B5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처나 피부염이나 이런 걸 예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습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판테놀을 쓰는데 제품은 라로슈포제의 비타민 B5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많이 바릅니다. 정말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많이 짜서 얼굴에 바르고요. 나머지는 또 조금 더 짜서 손등이랑 이제 넥 쪽에다가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타임에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는 정말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중간중간에 저는 비타민 C 페룰릭 액시드를 작은 이제 차광된 공병에다가 좀 덜어가지고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요.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피부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고 좀 침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뭘로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유분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를 좀 뿌려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다시 유분막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케어가 또 좀 다른데요. 나이트 케어는 저는 레티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스킨이라든지 뭐 에센스 이런 것들은 좀 순한 것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그리고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좀 기능성 성분이 아침에 썼다면 저녁에는 그 녀석들을 좀 배제하고 써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레티놀까지 같이 쓰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뭐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더 순한 것들 있죠. 세라마이드라든지 그런 보습 성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레티놀이랑 판테놀, 라로슈포제 B5 밤을 다시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넥 케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넥 케어에는 저는 트레티노인이나 레티놀 가지고 계신 것들이랑 라로슈포제 B5 밤이랑 그거 두 개를 섞어주세요. 섞어서 목에다가 이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넓게 목 뒤에까지 잘 꼼꼼히 이렇게 세로결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좀 발라주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목주름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매일매일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피부과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